지금부터는 제가 20대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뚜렷한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들은 모두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목표가 제가 너무 피곤하고 귀찮음이 가득했던 날에도 저를 움직이게 했고 계속 열심히 살게 했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목표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고 목표만 있어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고 거기서 점점 내려오면서 향후 5년 내에 달성할 목표, 3년 내, 1년 내, 매월 달성할 목표 이런 식으로 정해나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고요. 제 이야기를 예시로 들자면 저는 목표 중 하나가 20대의 순자산 1억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조금 빡세게 하면서도 현실적인 금액적 목표를 5년 내에 1억 만들기로 정하고 5년 내에 1억을 만들려면 1년에 2천만 원을 모아야 하고 1년에 2천만 원을 모으려면 매달 167만 원을 모아야 하네. 이렇게 큰 목표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당장 이번 달에 뭘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목표를 세웠던 그 해에 2천만 원 모으기를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절약 습관입니다. 이제 목표를 확고하게 세웠으면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절약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절약과 검소한 소비 습관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을 쓰지 말고 쫄쫄 굶으면서 돈을 모으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돈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겠다고 결심하고 나서부터는 매일 가계부를 썼습니다. 매일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매월 얼마를 쓸지 예산을 정하고 각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최대한 그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저는 물건을 사기 전에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구매하면 오래 잘 쓸 것인지를 며칠을 계속 고민해보고 샀습니다. 그런데 옷 같은 경우엔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며칠 뒤에 보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이걸 내가 왜 사려고 했지? 하면서 다시 삭제하고 생각해보면 생각 없이 샀다가 한 번 입고 옷장에 처박힌 옷들도 많고 이렇게 며칠 더 고민하면서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정말 딱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지출액도 줄어들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머신으로 추출한 크레마가 있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값을 아낀다고 스틱으로 된 카누를 물에 타 마시고 이런 건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맛도 없고 물론 일하는 회사에 커피 머신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없는 곳도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가 브랜드 커피나 편의점 머신 커피를 주로 마셨습니다. 4,5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 대신 1,500원짜리 컴포즈 커피, 2,000원짜리 메가커피 등 저렴하지만 용량도 크고 맛도 좋은 저렴이 브랜드 커피를 애용했습니다. 자취할 때는 집에서 텀블러에 얼음을 가득 채워가서 편의점에서 파는 머신 아메리카노만 결제해서 마셨습니다. 편의점 머신 커피는 얼음컵이랑 머신에서 나오는 그 커피 추출된 커피 가격을 합쳐서 산출되는 금액인데요. 저는 얼음컵을 집에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추출하는 커피 가격만 내고 머신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커피값도 쓰지 않겠다 하면은 제가 애용하는 앱테크 중 하나인 캐시워크를 통해서 캐시를 열심히 모아서 공짜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커피 외에도 프랜차이즈 가게들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 하면은 저렴하게 기프티콘을 사고 팔 수 있는 니콘네콘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저렴한 그런 대체 브랜드를 찾아서 먹거나 아니면은 니콘네콘과 같이 프랜차이즈 가게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을 찾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값 높이기와 더 벌기입니다. 이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절약과 소비 습관이 자리가 잡혔겠죠? 그럼 그 다음 단계인 몸값을 높여서 더 버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사실 절약만으로는 돈을 많이 모으기가 힘듭니다. 월 200만원 버는데 이걸 모으고 모아서 자산가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은 내가 월 150을 벌든 200을 벌든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면서 3단계까지 오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단계에서 이직을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제가 재테크를 시작할 쯤에 다니던 회사가 월급이 정말 터무니없는 곳이어서 1년 계약이 끝나자마자 탈출을 했고요. 여기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A 회사를 탈출한 후에 들어간 B 회사에서 세후 실수령액을 월 40만원 정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직한 C 회사가 B 회사보다 월 실수령액이 약 8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직은 프리랜서로의 전환입니다. C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로의 경력을 조금씩 쌓았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이전에 받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통해 몸값을 올리고 더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대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 시점부터 1억을 달성하기까지 3.5년 정도 걸렸습니다. 4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공부와 투자 병행하기입니다. 저는 일단 이 1단계에서 3단계, 이 모든 단계에서 공부와 투자를 병행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월급을 받던 A 회사를 다닐 때부터 몸값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업은 뭐가 있을지 등등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았고, 동시에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공부도 계속하면서 공부, 저축, 투자 이 세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만원을 저축하겠다고 다짐했으면 월 200만원은 무조건 저축했고, 그 외에 남는 돈으로는 주식을 매수하고 틈틈이 재테크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4-1번 미친 듯한 노력, 살짝 번외편 같은 느낌으로 4-1번 미친 듯한 노력이 있는데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월급이 적으면 적다고 불평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나가서 단기 알바하고 미친 듯이 투잡, 쓰리잡, 뽀잡 뛰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초반에 목돈을 바짝 마련하기 위해서 월급은 모두 저축하고 투잡, 쓰리잡 뛰어서 번 부수입으로 생활하고, 평일에 회사 다니고 주말엔 카페 알바하고, 회사 쉬는 날이나 연차가 남아 쉬는 날이 생기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가고 쿠팡이츠를 뛰고, 이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제 삶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 때 당시엔 저렇게 몸으로 직접 알바 뛰면서 투잡, 쓰리잡 했던 게 제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라서 불안정함이 크지만 늘 그랬듯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볼 생각입니다. 제가 20대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뚜렷한 목표, 두 번째는 절약 습관, 세 번째는 몸값 높이기와 더 벌기, 네 번째는 공부와 투자 병행하기, 4-1번은 미친듯이 노력하기. 이렇게 네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순자산 1억 달성 영상에서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19년도 말쯤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시기를 계산해보니 20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더라고요. 20년도부터 점점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찾아보고 야금야금 절약하고 돈을 모으다가 21년도부터 제대로 시작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재테크를 위해 애써온 근 몇 년간의 이야기를 이 하나의 영상에서 모두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모두 할 수가 없기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